그래서 민원연이 있습니다. 민주언론운동연합이. 이 세 가지 단체 중에서 언노련과 언론연대는 금년 입법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것을 다 들어준다 하더라도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민원연 쪽에서는 그렇게 불완전하고 엉터리 같은 법을 만들려면 차라리 만들지 말고 금년 4월 총선 끝난 뒤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뒤에 만들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참 난감하고 곤혹스러웠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을 검토를 하고 저희 의원총회에서 언론노조와 또 종교방송과 또 지역방송의 이야기를 듣고 언론연대 이야기를 듣고 민원연 이야기까지 들은 결과는 연내 입법이 불가피하다. 안 만드는 것보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최악을 막는 것이다. 차악이라도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이번에 미디어랩법에 합의를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유감스럽고 불완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뭐 대략 한 6, 7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두 분 질문 남았고 두 분 답변 남고 또 다른 또 의제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급적 짧게 질문 답변해 주시기. 네. 전 특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종편을 허가할 때 그때 그 근거로 언론 다양성과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걸 드셨는데요. 그 4대강 사업이나 한미 FTA 등 정부가 정책을 강행할 때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을 드셨습니다. 근데 제가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정규직이나 신입 등 어떤 유의미한 그런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다고 그렇게 체감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근거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근거가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논란 많은 이제 종편과 한미 FTA가 이제 앞으로도 여전히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지금 경제정책의 목표라는 것은 뭐 틀림없는 이야기고요. 또 일자리 창출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뭐 지난번에 박지원 장관이 말 잘못했다가 크게 혼나긴 했지만 어쨌든 뭐 40~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제 일자리의 질이 문제죠. 일자리의 질이 지금 청년층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그만큼 제공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지금 85%인 상황에서 그 대학 진학자들이 자기들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를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질 못합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쓰고 있는 정책은 어떻게 하면 이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도 취업을 해서 대졸자 못지않게 몇 년이 지나면 대우를 받고 자기가 필요할 때 그 진학을 다시 할 수 있는 취업 후 진학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 우리 교육 정책 가운데 마이스터 고등학교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정책은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대학 구조 조정과 또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일자리 정책,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세계로 뻗어나가고 국내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나가서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글로벌 일자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정책 목표 중에 하나도 그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민논객의 질문은 종편이라든가 4대강이 그 제시했던 일자리가 됐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안 됐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뭐 종편으로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예, 사실이고, 또 종편이 상당히 많아지고, 또 지금 이 방송이라든지 또 컨텐츠라든지 이쪽에 새로운 일자리 영역을 많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요. 예, 저는 이혜원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했던 얘기의 연장선인데, 지난 31일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친박계 경제 브레인이라고 불리는 이양구 의원께서는 이게 조세 정책에 가장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당론이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이러한 부자 증세가 필요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소득세의 최고 구간을 신설해서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나라당도 의원이 170명 정도나 되는 이제 거대 정당이다 보니까 그 안에 170명 모두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한구 의원님처럼 그렇게 소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대위 회의에서 10명 전원이 이 소득세의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것을 찬성했었고요. 그다음에 한나라당 의원 의총에서 최고 구간을 더 신설하고 세율을 더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절대 다수가 찬성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그냥 권고적 당론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강제성을 띈 당론으로 이를 추진한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명 중에 의견이 다른 한두 분이 왜 안 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소득세의 최고 구간을 신설해서 좀 더 소득이 있는 고소득층들에게 많은 세금을 내게 하자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당론이고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오늘 토론의 대미는 과연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리더십 상인가? 우리가 올해 부군이 달려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이고 어떤 정당은 어떤 자세로 체질 개혁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시간은 다 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30초씩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말씀해봐 주시죠. 전병헌 의원부터. 예. 30초 넘으면 바로 알겠습니다. 제가 제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김근태 상임 고문님을 떠나보냈습니다. 김근태 상임 고문이 유언처럼 남긴 말이 오로지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권력을 만들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이 세상의 방향을 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치를 규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유권자들의 투표이고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의 투표율은 최악의 리더십을 만들 것이고 최고의 투표율은 최고의 리더십을 만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참여하고 투표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은 우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공감할 줄 알고 그리고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는 그런 정의감이 있는 리더십이 매우 기묘하게 요구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바로 이런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집단적으로 만들어내는 선명한 진보정당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좀 부족해도 눈여겨봐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말을 쓴다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국정을 앞으로 책임질 세력은 동태적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와 결과를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와 함께 유시민 대표가 말씀한 이 공감 능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 총선의 경우와 달리 과거 총선들은 보면은 정권에 대한 심판론, 회고적 심판론이 압도적이었지만 이번 총선은 대선과 같은 해에 치러지는 것으로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리더십을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총선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란 건 아까 무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긴장관계와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와 그다음에 안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국정 운영의 경험이나 경륜이 풍부한 그런 리더십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한나라당이 더 쇄신하고 뼛속 깊이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하는 동안 트위터와 저희 인터넷 게시판으로 여러분이 의견 주셨는데 그 가운데 세 분을 제가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재환님, 정부와 국민의 거리를 좁히는 스웨덴의 국민 옴부스맨 제도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트위터 플라잉 나잇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은 자기 반성하는 정치인, 책임지는 정치인, 그리고 한나라당의 혁신은 거기서 시작돼야 한다. 한나라당에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진 님은요. 말로만 하는 분열과 화합보다는 진정성 있는 당과 신념이 더 중요하다. 좀 더 성장된 정치인과 국민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두 당 그리고 통합민주당, 진보당까지도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공교롭게 오늘로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딱 100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무엇을 바랄까요? 오늘 토론 지켜보시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세력,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세력 아마 안 될 겁니다. 소통하는 세력, 국민의 마음을 좀 더 따사롭게 안을 수 있는 세력, 그분들, 그런 후보들, 그런 리더들이 이 나라의 정치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100분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